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평일의 시간보다는 금요일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빨리 한 15분? 이 정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미국 선물 30분 봉이 있습니다. 처음에 쭉 떨어졌던 이 음봉 보이시죠? 이때가 CPI가 발표했을 때 쭉 떨어졌지만 결국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는 PPI가 발표되었을 때 다시 또 쭉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한 번 더 상승하고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CPI 폭등, PPI 폭등으로 미국 증시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나타냈지만 이틀 연속 회복하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CPI와 PPI가 이렇게 급등을 해도 이제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또한 어제는 페드 위원들이 0.75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1.0이 아닌가 보다 이러한 안도감에 증시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TSMC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하지만 2분기 경과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세계 반도체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계 반도체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TSMC도 괜찮으니까 같이 또 으쌰으쌰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강세입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3%인가요? 그 정도 오르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였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SMC의 호실적. 어제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인데 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의 훈풍이 현재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야 근데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역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주식의 단기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똑같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대외 상황 따라 그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 사서 쭉 들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랑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미국 증시는 CPI 그리고 PPI가 전부 다 높게 나왔지만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가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완화되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페드가 물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면서 걱정이 조금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증시가 어제 반등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신증권은 오는 28일 열리는 7월 FOMC에서 1% 오르는 울트라 스텝의 걱정이 분명 존재는 하고 있지만 0.75만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며, 지금 인플레의 주된 원인은 무려 41.6%나 차지하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이 피크아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된다는 소리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선반영했다고 앞으로 증시가 오르냐 마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호탄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짠테크, 미국도 절약. 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 물가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커피 한 잔 사 먹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데요. 우리가 요즘 들어 커피 대신에 카누를 먹자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서 스타벅스 그리고 던킨도너츠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딱 봤을 때 이렇게 갈수록 자연스럽게 소비가 둔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은 NFT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반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기름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먹긴 좀 그래서 카누 같은 거 먹습니다 라고 하시는 기름들이 계시다면은, 물론 맛을 가장 따지신다면은 카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성비를 조금 더 따지신다면 저 기릿은 이렇게 두 가지를 먹습니다. 일단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G7이라는 커피가 있거든요. 이 커피를 저 기릿은 집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디야 커피가 있는데 카누보다 훨씬 더 쌉니다. 혹시나 기분들이 가성비 커피를 먹고 싶다면 G7 아니면 이디야 이 두 개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못해 전쟁 전까지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쭉쭉쭉 뻗어나가는 유가
유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그 라인 90.56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WTI 기준으로 90.56달러 정말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고점 대비 30%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보면은 이거 인플레가 좀 잡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WTI가 또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의 전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모든 자산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면은 또다시 부작용이 발생될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좀 잠잠히 좀 있어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어쨌든 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인플레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경기 침체 이야기를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오르면은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조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또 언젠가는 한국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날이 있겠죠. 어쨌든 미국 증시 방향이 우리에게는 꽤나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S&P 500이 자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심을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걸 보자면 최근에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는 위로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 한 번 더 빠지든 결국은 위든 아래든 한 번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와중에 아래를 보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딘가 봤더니 바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 BOA는 S&P 500의 목표치를 4,500에서 3,600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참고로 4,500은 이때 고점 라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600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한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비싸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수 하단은 3,000에서 3,200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S&P 500 3,000이요. 코스피 3,000이 아니라 S&P 500의 3,000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보다 20%나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사가 말한다고 모두가 맞지 않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렇게 빠진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를 보고 최근 들어 금리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 반영이 충분히 안 되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또 경기 침체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휴가철 특수가 돌아왔다. 자, 저 길이 또 이제 내일 오랜만에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조심히 여행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처럼 바야흐로 여행의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올 여름은 거리두기가 끝난 첫 번째 여름이라서 피서지 편의점들이 활짝 웃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편의점에 따르면 휴가지 인근 점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나 올랐으며 세븐일레븐은 9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가 잘 팔리나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왕구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도 당연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서 시즌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기리분들의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달 말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18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지금부터 완전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8월이 아니라 7월 말이라니 조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최대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며 정점 시기는 아마도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여름 휴가 시즌이랑 조금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멈춰! CJ ENM의 티빙이 KT의 시즌을 포우며 국내 최대 OTT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웨이브가 1등이었죠. 하지만 이 두 개가 합쳐서 이제 1등 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KT 스튜디오 진이는 굽힐 수는 없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러한 좋은 드라마를 만든 적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능력을 입증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빙이 시즌을 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 저 기릿은 OTT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저랑 비슷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기본 넷플릭스는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OTT 사업이 과연 밝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월트 디즈니가 실적 악화 예상으로 신저가까지 추락하는 중이라고 한대요. 왼쪽에 월트 디즈니의 주봉 차트를 딱 봤을 때 야, 이게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뚝뚝뚝 떨어지고 아직도 이거는 건들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만큼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투자자들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30%인가요? 막 그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한 폭락을 떠올리며 주가가 선반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디즈니는 OTT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 테마파크 사업도 분명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바로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혹시나 서학개미 길분들이 계시다면은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지금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일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총기 청정국 맞나? 올해 상반기 총기류 부품 등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3년 전에는 10여 건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옆 나라에서 조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사실 아시아권,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며, 그리고 아마 이러한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뉴스를 볼 때, 그리고 최근 들어 무슨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또 어떤 집에서 갑자기 마약이 발견되었다, 또한 SNS를 통해서 마약을 거래한다,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가 진짜 총기 마약 청정국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당연히 나라에서 잘 통제를 하겠죠. 평생 동안 이 두 개만큼은 잘 통제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맘스터치 팔아요. 얼마 전 자진 상장 폐지를 했던 맘스터치 M&A 시장에 나 좀 사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1조 원까지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맘스터치를 파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 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M&A로 나올 거는 상장 폐지를 할 때부터 이미 예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맘스터치는 햄버거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매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 프랜차이즈 하면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작년에 영업 손실을 냈어요. 그러니까 분명 장사가 안 되는 건 안 될 텐데 뭔가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맘스터치는 지난해 매출액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394억 원으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싼 값에 팔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노바백스 긴급 승인 하루 만에 부작용. 미국 노바백스가 보건당국에게 뉴백 소비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부작용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올랐다가 하지만 부작용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 하루 만에 26%나 급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전날 미국 FDA는 18세 이상을 상대로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리고 노바백스 이렇게 4가지의 백신을 소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 만에 유럽에서 부작용 소식이 날아왔으며 그 부작용이 뭔가 봤더니 바로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가 주가가 쭉쭉쭉 오르다가 하루 만에 26%나 급락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주유소는 대박일까? 자,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애초에 휘발유 경유를 팔아서는 남는 게 없는 편이며 대신 주유소에서는 새 차가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 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름을 팔아서는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만원 기름을 넣으면은 500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폐업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으며 폐업한 자리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데 건물 임대료가 주유소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보다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갈수록 친환경차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 말인즉슨 내연기관차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주유소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걸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기름을 팔아봐야 1%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주유소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1%가 진짜 남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남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은행 실적을 봤더니 자, 미국의 은행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30%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아이고 깝깝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야 이거 경기 침체 전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용을 봤더니 침체 조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야 은행의 순이익이 30%나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왜 이렇게 감소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기업 M&A와 그리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큰 거래 활동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실적이 나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2분기 신용카드 지출을 보자면은 일반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여행과 외식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조짐이 전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경고가 될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자면은 저소득층이 예금을 조금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 연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는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단순히 정상화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 은행 실적이 조금 나빴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보일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근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기대감을 받았던 카카오 게임즈가 여전히 주가 흐름이 바닥권을 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게임 신작 출시가 미뤄졌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2분기 실적은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오딘의 감소세 그리고 우마무스메는 2분기 실적 기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다수 신작이 예상이 되어 있지만 23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센을 봤을 때는 야 카카오 게임즈 쭉쭉쭉 성장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즈의 올해 예상포가 20 그리고 내년 예상포가 14라는 거는 충분히 저평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믿고 게임즈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